그러니까 임팩트 픽스에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아야 될 때는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두면 이건 백스윙을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프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고 의미 없게 이제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포워드 프레스. 아니면 이렇게 놓고 잘못하면 손만 이렇게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핸드 퍼스트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방금 전에 프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드레스를 잡고 손만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또 이제 오류로 범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스윙의 시작은 임팩트고 여기서 백스윙을 하려면 이거지. 왼팔 플라잉 웨지는 왼손목이 어떤 상태냐면 플랫한 상태인 거잖아요. 왼팔 플라잉 웨지 정렬 구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럼 이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팔도 플라잉 웨지를 맞추면 제 몸 정렬이 어떻게 될까요? 열려요. 열린 상태로 내리고 스탠스를 잡으면 왼쪽이 높고 조금 열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 얘가 그대로 들어오면.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백스윙을 시작한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의 시작은 임팩트부터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 임팩트에서 어드레스로 가는 거지 어드레스에서 임팩트로 가는 건 아니에요. 7-8 여덟 번째가 이제 임팩트 픽스에 관한 내용이고 7-9가 어드레스에 관한 내용인 거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골프 메케닉의 메케닉적 필수 요소는 올바른 임팩트 정렬이래요. 근데 이게 올바른 임팩트 정렬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또 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스퀘어는 아닌 거잖아요. 내가 의도된 거에 맞춰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게끔 정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타겟 라인에 비해서 플레인 라인에 비해서 열리게끔도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플레인 앵글을 제외하고 임팩트 조건은 어드레스랑 같지 않대요. 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왼손목은 어드레스에서 벤트되어 있지만 임팩트에서는 플랫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겠죠.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정밀한 그립 정렬은 임팩트 위치에서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임팩트에서 맨 어깨가 높음으로 적정한 어깨와 볼 위치를 설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들어갈 때도 그래서 이제 피터 크로커라는 이제 호주의 교수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루틴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기서 왼팔 플라잉 웨지 만들고 플랫한 왼손목 오른손 벤트로 놓고 어드레스를 들어갈 때 그냥 막연하게 스탠스를 먼저 벌리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 항상 왼발을 뒤로 빼고 이 정렬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측면에서 보면 왼팔 플라잉 웨지 맞죠? 오른팔도 플라잉 웨지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숙인 상태가 되면 왼쪽이 높은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숙였을 때 이게 임팩트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정렬을 마치고 스탠스를 잡고 픽스를 하면 이 상태고 돌아오면 어드레스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내가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정렬을 했으면 여기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마치고 플랫한 왼손목 상태로 마치고 여기서 놨을 때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불편해서 양손이 가운데로 왔을 때 이렇게 변화가 돼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 우리가 설정한 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인 어드레스는 왼손목이 이렇게 벤트된 상태인 거죠.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맞았는데 손목이 플랫으로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설정한 클럽 페이스 정렬로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 어깨가 더 높음으로 적정한 어깨와 볼 높이를 설정을 해야 된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잡잖아요. 어드레스 때. 자, 그리고 저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임팩트에서는 플랫하다는 거. 자, 우리 몸 구조상 왼손목이 벤트가 되면 어깨 정렬이 비교적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누가 여기서 제 어깨에다 끈을 매달아 놓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럼 왼손목은 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손목을 같이 잡는 거잖아요. 얘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한쪽 손목이 벤트가 되면 한쪽 손목은 플랫이 되고 그럼 얘가 높아지면 왜냐면 얘가 바뀌면 얘는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태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픽스 위치에서 손에 대해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대요. 임팩트 때 손은 왼발에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볼 근처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면 그립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가지 않을까요? 얘가 플랫에서 벤트로 바뀌면. 근데 여기서 공이 맞을 때는 그럼 손의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곡이 나올 수 있어요. 골핑 머신에서도 그거를 이제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팩트 픽스에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돌아야 될 때는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두면 이건 백스윙을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프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고 의미 없게 이제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포워드 프레스. 아니면 이렇게 놓고 잘못하면 손만 이렇게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포워드 프레스라고 표현을 해서 임팩트 픽스에서 좀 시작을 하면 좋은데 이걸 핸드 퍼스트라는 단어를 쓰면 근데 핸드 퍼스트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방금 전에 프로님이 말씀한 거죠. 어드레스를 잡고 손만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또 이제 오류로 범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스윙의 시작은 임팩트고 여기서 백스윙을 하려면 이거지. 제가 이렇게 아까도 그 루틴식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왼팔 플라잉 웨지는 왼손목이 어떤 상태냐면 플랫한 상태인 거잖아요. 왼팔 플라잉 웨지 정렬 구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럼 이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팔도 플라잉 웨지를 맞추면 제 몸 정렬이 어떻게 될까요? 열려요. 열린 상태로 내리고 스탠스를 잡으면 왼쪽이 높고 조금 열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 얘가 그대로 들어오면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백스윙을 시작한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의 시작은 임팩트부터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 임팩트에서 어드레스로 가는 거지 어드레스에서 임팩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테일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태. 이게 이제 임팩트 상태인 거죠. 포워드 프레스에서 바디는 임팩트 픽스 상태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깨하고 골반 정렬이. 임팩트 픽스가 되면 여기서 이 골반은 살짝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체를 숙이지 않는 상태에서 당기면 이 골반이 움직이지 않지만 상체를 숙이고 스파인 앵글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서 왼쪽이 높아지면 왼손목이 플랫한 왼쪽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골반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살짝 타겟 라인에 비해서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핑머신에서는 대부분의 회전은 직선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임팩트 픽스에서의 내가 바디의 이 조건을 살펴보면 왼쪽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건 위로 높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을 사용해서 높일 수 있는 왼쪽을 높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여기서 왼쪽 무릎만 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왼쪽 무릎이 펴지는 영향을 받아서 이 골반이 뒤로 빠지는 거지. 이거를 프로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놓고 이 힙을 돌려버리면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느낌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놓고 오른쪽이 이렇게 무릎이 굽히면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 어깨가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오해의 소지는 뭐냐면 회전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면 스핀아웃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얘도 같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손도 임팩트 상태래요. 왼손목은 어떤 상태일까요? 플랫. 오른손목은 벤트. 이게 일반적인 상태고 그리고 또 밑에 나온 스페셜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디는 임팩트 픽스래요. 근데 손은 어드레스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좀 이런 거를 좀 조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디는 임팩트 픽스인데 손은 왼손목은 벤트고 오른손목은 플랫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언제 쓰면 좋냐면 조금 짧은 숏게임을 할 때 완전히 짧은 칩샷 말고 뭐 20m, 30m 정도 되는 여기서 바디는 살짝 열려 있어요. 손은 벤트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손목만 이렇게 벤트가 되면 플랫한 왼손목, 벤트 오른손목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면 약간 중장거리 그러니까 뭐 20에서 50 사이의 거리는 이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m, 15m 이런 거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이 패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뭐냐면 임팩트 픽스라는 게 왼쪽이 높아지는 거예요. 왼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도 어떻게 보면 왼쪽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손은 가운데에 있어요. 여기서 벤트만 이렇게 시켜놓고 팔꿈치만 이렇게 펴면 좀 짧은 거리의 숏게임을 할 때는 이 패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프 앤 하프. 바디는 스탠다드래요. 왼쪽이 높지 않은 상태. 그리고 손은 이번엔 반대로 임팩트 픽스 상태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또 언제 쓰면 좋을까요? 이 상태가 되는 거나. 임팩트 픽스. 짧은 칩샷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한 대로 바디는 어드레스 상태를 놓고 손을 이렇게 놓고 그냥 이 팔뚝만 라인을 지키고 라인만 지키고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된 샷에 따라서 임팩트 픽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